안녕하세요, 유재프입니다. 2020년 11월 8일 일요경마 11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1개 경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편성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 2세마가 10마리고요 3세마가 2마리 있죠. 또 그리고 2마리 7번 8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주행검사 당시의 기록과 모습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더 파이팅. 일단 주행검사 당시에 스타트는 약간 늦었습니다. 약간 늦었지만 충분히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모래를 맞으면서 약간 처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따라갔고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고요. 여기 4번 KM 매직 포인마죠. 경매가 6천만원의 포인마인데, 이거 역시 스타트가 약간 늦었던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았고요. 또 이후 탄력감이 중속도 좋았고 라스트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기대치를 보였고요. 5번 라운가람, 얘는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줬고요. 또 라스트 걸음도 양호한 모습으로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8일 연습 주행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10번 파워 돌풍, 이 마리는 이제 7천만원짜리로 들어와 있는데, 일단 주행 검사는 3초 4로 합격을 시켰는데 무리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합격만 시켜놓고 이번에 출전을 하는 겁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런던 액티브, 얘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선두권에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선행까지 욕심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기록상으로는 런던 액티브 상당히 좋은 기록을 냈죠. 주행검사 당시에. 일단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1번 더 파이팅이 일단 주행검사 당시에 1번 게이트 안쪽이었기 때문에 약간 늦으면서 모래를 맞고 밀렸는데, 지금 이후에 출발 훈련도 했고 또 훈련을 거듭하면서 탄력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뷔전인데 그때 같은 스타트가 아니라 좀 더 빨라진 스타트로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편성, 지금 5번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2세마로 출전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데뷔전을 치르는 말이 4마리가 있고요. 일단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바로 3번 해피삭스를 일단 볼 수 있고, 데뷔전에서 3차권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혈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혈통이고요. 게이트가 밀려있음에도 3차권 성적을 냈었고요. 여기에 8번 럭키 월드, 이 말도 데뷔전을 3착을 했는데 역시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또 혈통적으로 또 기대치도 있고요. 여기 9번 고고스타, 이 말은 지금 2번 경주를 뛰었는데 3착 4착 이렇게 하고 지금 3번째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어서 선두권 전개를 펼치면서 착순권 성적을 이뤄냈던 말이죠. 이 정도 말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복병권을 보자면 2번 레드백을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은 은퇴했는데 해마루 1군까지 올라갔던 해마루의 동생 혈통입니다. 해마루는 16년도에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를 먹을 정도로 1군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걸음을 증명해줬던 말이죠. 특징이 입이 좀 예민해서 고개가 좀 높은 편인데, 얘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같이 순발력이 좋아서
기록적인 면에서는 안 좋았는데 주행검사 당시, 근데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훈련 과정에서 분명히 걸음의 변화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복병권 말이 바로 2번 레드백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편성. 여기는 사실 크게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뭔가 크게 믿음이 가는 말도 안 보입니다. 안쪽에는 일본 스피드 플라잉이 1300m, 1400m 입상에 성공했고 1300m 역시 성적을 내서 일본 게이트이기 때문에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크게 사실 믿음은 안 가고요. 또 1300m 차수권 성공했던 3번 갈라타스나 또 1200m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5번 스페셜 스토리 역시 크게 믿음이 가는 전력들은 아닙니다. 또 출전하고 있는 이세마들 중에서도 분명 기대치는 있지만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외곽에 있는 12번 천지울림의 끝걸음, 여기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얘 역시 순발력은 있습니다. 지금의 편성 충분히 선두권에 붙여둘 수 있고요. 또 선입권 전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난 2월 경주 이후에 좀 공백이 이제 길어진 상태인데 10월 22일 날 주행 재검을 통해서 문제없는 모습을 확인한 만큼 충분히 1300m에서 선두권 그룹의 뒤를 따라가면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편성.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한 서울 4경주입니다. 일단 최근 성적으로 보시면 지난 8월 20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1번 엉클백. 문제는 이번에 57kg의 부담 중량으로 출전을 하고 있죠. 별정 B 방식이기 때문에 레이팅이 오른 만큼 부담 중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세마 2번 시리우스 A가 착수권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 늘어난 1300m 거리를 어떻게 극복해내냐가 관건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4번 파인터치 7월 11일 입상에 성공했고 지난 8월 8일 경주에도 3차권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약간 스타트에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끝걸음에는 경쟁력을 보여왔던 말이죠. 문제는 1300m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고요. 여기도 외곽에는 11번 풀 부스터가 있죠. 지난 경주 1200m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말입니다. 순발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선두권 전개를 펼쳐왔던 말인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모습을 얼마나 잘 극복해낼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변화를 보인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혈통 기대치가 있던 말이라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는데 실전에서 기대만큼의 걸음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변화된 타이밍, 실전에서 결과로 보여줄 때인 것인 만큼 이번 서울 4경주로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편성. 여기서는 1400m 거리가 아무래도 최대 관건이겠죠. 일단 게이트 2점 있는 1번 허니버터 바비를 봐줄 수 있고 또 1400m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4번 투루, 또 지난 경주 역시 1400m에서 입상을 했던 7번 원퍼트, 여기에 또 역시 입상에 성공했던 9번 파워뮤직, 그리고 꾸준하게
착순권 성적을 유지해 주고 있는 바로 8번 에이스 함성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12번 해피 먼스 역시 1400m에서 착순권 성적을 이뤄냈던 말입니다. 근데 여기 편성에서는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빠르지 않은 레이스 흐름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마 12번 해피먼스가 아닐까. 외곽 게이트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편성에 선두권 그룹에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평가를 하니까 10번 해피먼스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편성. 여기는 51조 신규 마방에 첫 승을 안겨줬던 일본 올드블레이드가 있죠. 최용건 조교사님 첫 승을 안겨줬던 올드블레이드. 지난 8월 20일 5등급 승군전 입상까지 성공을 했고요. 또 승군전 나오는 3번 AP 파테. 역시 지난 1400m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에 승군전을 나오고 있습니다.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여기 8번 매직 플랜자마죠. 이 말은 최근에 1400m의 연속을 뛰고 있는데 6월 21일 날 우승을 하고 승군을 했고, 승군전에서 4차권 착순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5등급 적응력도 키웠는데, 사실 지난 경주는 좀 레이스 흐름에 말이 좀 끌면서 좀 편하게 풀어내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풀어간다면 충분히 입상,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높게 평가하는 말입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편성.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한 서울 7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는 1400m 거리인데요. 지난 경주 같은 레이스를 뛰었던 4번 장산 포에버, 11번 센스쟁이가 1400m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기권에 주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장산 포에버는 우승을 하면서 57kg로 부담중량이 올라간 상태고, 센스쟁이는 지난 경주 인게이트 2점을 100% 활용하면서 입상권을 이뤄냈던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1번 게이트. 이런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편성의 레이스 흐름, 그렇게 빠르지 않은 레이스 흐름에 적합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소를 분명히 파고들 수 있다. 좀 과감하게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로 7경주 현장에서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편성. 여기는 거리주로 출전하고 있는 1번 정문사이 게이트 2점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승군전 나오는 3세마 3번 럭셔리 캡틴이 또 있습니다. 또 여기에 7번 금화 슈프림 지난 경주 1700m 입상에 성공했고 거리를 줄여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최근의 걸음으로 이 세 마리가 눈에 띄는 전력이고, 1400m 거리의 적정거리다 평가를 하고 있는 10번 맘마 로마를 체크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장거리보다는 1300과 1400에서의 걸음이 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10월 16일 경주는 이제 마체 이상으로 제외가 됐었는데, 그때는 옆 칸에 있던 이제 급행마가 발주기에서 이제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상을 입어서 제외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훈련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또 입상 경험이 있는 빅토르 기수 안장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편성. 순발력 좋은 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흐름의 레이스로 평가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승분전 나오는 1번 거센질주, 4번 스피돔, 5번 바렌, 여기에 10번 라온 탑맨, 이 4마리가 지금 승분전을 나오는데 모두 순발력들이 좋은 말들이고 또 1200m인 만큼 앞선권을 이제 강하게 노릴 텐데요. 이런 타이트한 흐름 속에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또 지난 경주 우승을 했던 큐피드 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을 하면서 부담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게이트도 밀려있는 상황, 안쪽에 빠른 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기습을 노려본다. 바로 이번 크레이지 팩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얘도 앞에 가야지 뛰는 말인데 이번에 게이트 2점, 선행 내지는 선행만 바로 옆에 붙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선행만 바로 뒤에 따라간다면 최적의 레이스로 펼칠 수 있는 전략임은 분명합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편성입니다. 일요경마 마무리 승부처로 선정한 서울 10경주인데요. 여기에는 3세마, 상간마의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을 했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7번 흥행질주, 8번 라운터포맨, 12번 디터미네이션을 볼 수가 있고, 이 3마리가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 바로 5번 세네 스포트, 3번 사이먼 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간마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을 했던 7번 흥행질주와 8번 라운 터프맨을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마무리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800m 거리에서, 그리고 지금 압도적으로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 말이 없는 이런 레이스 편성에서 찬스를 맞이한 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놈과 함께 승부를 현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편성 일요일 마지막 경주입니다. 여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난 부산광역시장배 준우승을 차지했던 청담도끼, 그리고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티즈 플랜이 다시 한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티즈 플랜이 안 좋아서 출전을 포기하면서 그 둘의 승부는 성사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담 토끼가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는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60kg의 부담 중량. 여기에 당시 3착 항상 같이 뛰었던 11번 샴러코가 나오죠. 근데 얘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59kg 부담 균형을 지고 출전을 합니다.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나이도 벌써 7살이 됐고요. 청담도끼도 벌써 6살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들로 4번 로드 위너, 그리고 12번 슈퍼 플루이드, 그리고 7번 강토마와 8번 릴페트론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좀 이 중에서 4번 로드 위너를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휴양 이후에 실전 적응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또 8월 20일 경주 1900m에서 착순권 성적을 또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많이 회복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꾸준하게 57kg, 56kg 부담 중량을 지고 출전을 합니다. 이번에도 56kg의 부담 중량. 일단 부담력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마들이
높아진 부담 용량으로 출전을 한다. 충분히 이번 1800m에서 입상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8일에 준비된 11개의 경주를 체크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력용마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